이번 시간에는 6강 2번에 대해서 알아보죠. 6강 2번의 출처는 AI에 의해서 생성된 대중문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generate 하면 이제 생성한다라는 뜻이니까 생성된 대중문화가 되겠고, 부제를 보면은 semiotic perspective, semiotic은 semiotics 하게 되면은 기호학이라는 뜻이 되니까 기호학적인 perspective, spect는 보다 이런 뜻이 되겠고, per라고 하면은 뭔가를 꿰뚫거나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통해서 본다, 꿰뚫어서 본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미술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때 생겨났던 기법, 바로 이렇게 원근법이죠.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을 평면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독특한 기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하고 가까이 있는 거하고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 도로는 넓이는 같지만은 보는 시각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가까이는 넓어지고 멀리 갈수록 좁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가로수가 있다고 하면 가로수도 갈수록 작아지죠.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거는 커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차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담아내는 이런 기법, 이게 바로 이제 원근법이죠. 그리고 이거를 일반화했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거죠. 시각. 그래서 기호학적인 시각에서 AI에 의해서 생성된 대중문화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글이구나라고 이제 제목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단락은 어떤 부분인가 살펴보게 되면, 자, 사람들이 are asked, 자,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 자, 시간에 이제 접속사로 됐고, 종속 접속사 다음에, 그 다음에 분사형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여기에 주어랑 비동사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실제로 생략되는 그런 구문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자, 무슨 질문을 받냐? What any painting hanging on a gallery will means니까, 그러면 자, 이런 질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hanging이니까 여기 이제 분사가 되겠고, 이거는 수식 분사가 되겠죠. 페인팅을 꾸며주게 되겠고, 갤러리 월이니까 그 화랑 미술관의 벽에 걸려있는 어떤 그림이죠. 그럼 어떤 그림이 means 의미한다. 그리고 의미한다 목적어가 없고 그 목적어로 연결을 해주니까 what으로 연결을 해준 거고, 그럼 이때 what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대명사가 되겠고, 관계대명사 아니면 의문대명사가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앞에가 또 질문을 받는 거, 질문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의문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무슨 그런 뜻이 있는 거니까, 미술관 벽에 걸려있는 어떤 그림이 자 무슨 의미가 있냐, 저 의미가 무엇이냐,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사람들이 받을 때죠. 자 이렇게 질문을 수동태로 질문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 주절은 사람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절이 나가게 되겠고, 여기에 이제 그 부속으로 꾸며주는 말들이 있죠. 종속절에. 자 근데 그 미술 작품이 no matter how strange it might appear니까, 그 작품이 이는 그 페인팅이죠. 이 페인팅이고, might appear니까 appear는 또 무엇처럼 보이다니까 뒤에 보어가 와야 되는데, 보어가 strange가 앞으로 나갔죠. 왜냐면 이제 how가 꾸며줘야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갔고, 또 how에다가 앞에 no matter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행사가 이렇게 붙어줬고, 얘를 합치게 되면은 한 단어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however가 되는 거죠. however. 그래서 복합 관계 부사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양보절을 만들어주는 복합 관계 부사가 되겠죠. 아무리 뭐하다 할지라도. 자, 그 작품이 아무리 이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무엇은 의미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게 되면은, 또 as is the case with most abstract expressionist paintings니까, 이거는 abstract는 이제 추상적인 거고, expressionist는 expression이라는 게 표현이죠. 그러니까 미술에서 이제 따지게 되면은 이제 추상화, abstract는 추상적인 거고, expressionist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표현주의죠. 그래서 대부분의 추상적이고 표현주의적인 paintings니까 작품들이죠. 추상주의적, 표현주의적인 작품들, 대부분의 작품들에 있어서 그러하듯이, 그런 얘기죠. 그럼 as is the case니까 그런 하듯이, 그 케이스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as는 또 접속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 역할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죠. 주어 역할을 하면서 절과 절을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주어 역할을 하면서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얘기는 누구냐? 그러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가 되는데,
그런데 as는 원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죠. 원래는 그럼 뭐냐면 이제 얘는 접속사죠. 원래는 접속사. as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접속사만 시간도 있고 이유도 있고 또 이제 비교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비교죠. 뭐 하듯이 그런 얘기죠. 뭐 하듯이 또는 뭐 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접속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앞문장하고 이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할상으로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에서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앞에다가 의사 또는 이제 유사 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문법적으로는 이런 거를 이제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통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which나 대시나 what 같은 정통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원래는 접속사인데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관계대명사로 바꾼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계속적 용법이고 주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which로 바꾸는 거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근데 이렇게 바꾸면 이제 의미가 똑같이 살아나지는 않죠. 사실 의미는 뭐 하듯이 이런 의미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뭐처럼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as가 가장 적합하게 되겠고 굳이 비슷한 걸로 따진다면은 이제 which 정도로 뭐 바꾸는 거는 가능할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추상주의 표현주의적인 미술 작품이 그러하듯이 그러한다는 얘기는 그럼 뭐냐 이상해 보인다는 얘기죠. 앞문장 선행사는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니까 앞문장이 돼야 되니까 여기 지금 이상해 보이는 건데 그러하듯이 아무리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 작품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 그럴 때에 사람들은 자 이런 텐드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제 텐드가 오게 되면은 뒤에 이제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오게 돼 있죠. 텐드가 들어가면 투부정사가 온다. 텐드나 프리텐드나 뭐 인텐드나 전부 이제 뒤에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럼 뭐 하는 경향이냐? Find the meaning in it. 그 작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찾아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이상해 보이는데 굳이 의미를 왜 찾아내려고 하냐? 왜? 왜냐하면 그 작품이 미술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locate라는 얘기는 동사로 하게 되면 이제 위치시킨다라는 뜻이고 명사로는 location이 되겠고 여기는 작품이니까 작품이 위치가 되어 있는 거, 배치가 되어 있는 거니까 수동태가 되죠. 그래서 미술관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토픽은 어떤 작품이 되겠고 작품인데 이 작품이 어떠냐? 이상해 보이는 작품인 거죠. 겉으로 봤을 때에는 이상해 보이는 작품인데 그런데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 이상한데 의미를 찾으려고. 왜? 위치가 미술관에 있으니까. 자, 키워드들을 보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미 이제 주제가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토픽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의미를 왜 찾으려고 하냐? 미술관에 있으니까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가 여기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거나 이런 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consider so that can이니까 그럼 이제 consider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예를 들어보자 이런 얘기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해보는 거니까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예시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거지. 예시. so that can을 이제 예를 들어보자, 고려해보자, 예를 들어보자 그런 얘기죠. so that can. 그러니까 청량음료 캔을 예를 들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청량음료 캔인데 found 발견되는 청량음료 캔이 되겠죠. 발견되는 거니까 수동의 이제 과거 분사가 된 거죠. 수동의 과거 분사. thrown away on a city street이니까 그러면 길거리에서 thrown away니까 버려진 거죠. 길거리에서 버려진 채로 발견이 되는 이렇게 되겠죠. 버려진 채 발견되는 그러한 그 소다캔 청량음료 캔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본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소다캔을 이제 발견했다고 치면 길거리에서 자, 그럴 경우에 자, 우리가 이러한 그 this 아이템이니까 this 아이템은 이제 이 품목이니까 이 소다캔이죠. 이 소다캔을 on the street이니까 거리에서 come across 하면은 come across는 우연히 만난다. 우연히 발견하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meet 만나는 건데 우연이니까 by chance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우연히 이 물건을 길거리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이렇게 됐고, 자, if절로 되게 되면 if절이면 이게 이제 항상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if절이면 이제 직설법이냐 가정법이냐를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죠. if절로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구별하는 거는 이제 내용과 내용상 이제 가능성이 희박한가 아닌가 하고, 그 다음에 형태를 보고서, 동사의 형태를 보고서 이제 구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동사의 형태가 과거형이나 과거 분사형으로 돼 있으면은 그러면 가정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가정법이 이제 뭐 약간 어려운 문법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우스운 거, 쉬운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정법은 주절에 보게 되면은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오게 된다. 그래서 뭐 재밌게 말하겠습니다. 우스구만이라 가지고 우스구만. would, should, could, might 얘네들이 이제 온다. 주절에. 그러면 이건 가정법 우스운 거 가정법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would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이렇게 동사 원형의 미유가 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가정법 과거.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조건절에도 were to 과거형이 썼죠. 과거형을 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이때 가정법 과거라는 얘기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형태. 내용은 현재죠. 현재나 미래가 되고, 현재나 미래가 되겠고, 이제 형태는 과거로 표현을 해준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물건을 길거리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너 틀림없이 그것을 간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view의 경우에는 view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이런 표현이죠. 간주한다. 그러면 이제 C는 이제 본다는 뜻이니까 view를 이제 C라든지 또는 이제 뭐 보다라는 게 이제 regard라는 얘기겠죠. regard. 그리고 뭔가 가리킨다 이런 식이면 이제 refer to가 있게 되겠고, 또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생각 동사를 쓰게 되면 이제 think of, 그리고 이제 consider의 경우에는 보통 as를 잘 안 쓰죠. 그런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보면 이제 A as A를 B로 간주하다 이런 표현 자주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는 그것을 간주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뭘로 간주하냐? A piece of garbage or rubbish니까 garbage 쓰레기라든지 rubbish도 뭐 쓰레기고 오물이고 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쓰레기 조각으로 그것을 간주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것을 쓰레기로 간주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하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스트릿에서 발견하면은 쓰레기로 간주하겠지만 그런데 어디서 이제 보게 되냐면 아트 갤러리가 되겠죠. 이렇게 장소를 대비를 시켰죠. 장소를. 자, 우리가 본다면 역시 동사를 보게 되면은 동사가 과거로 돼 있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형이란 얘기예요. 과거형. 이 같은 물건을 어디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은 페데스털이라는 거는 이제 받침대죠. 패드라는 거는 어원상으로 봤을 때 이게 발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처럼 아랫부분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받침대란 얘기. 페데스털.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받침대 위에서 보게 된다면 받침대 위에 이제 이게 올려져 있다 이거죠. 어떤 상태로 올려져 있냐? 디스플레이가 된 채로, 된 거니까 이제 수동이 되겠죠.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서 받침대 위에 이제 있는 걸 보게 된다. 그리고 signed by some artist니까 아티스트에 해가지고 그 작품에 이제 서명이 되어가지고 된 거니까 여기도 이제 signed가 되고, 그 다음에 given 또 주어진 채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려면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병렬 구조라고 하죠. 이렇게 병렬 구조. 세 개가 병렬이 돼 있죠. 이렇게 end로 해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은 A, B, 그리고 C 이렇게 과거 분사가 세 개가 병렬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병렬 구조. 그러면 A하고 B하고 그리고 C 한 채로 받침대 위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얘기죠. A는 미술관에 전시가 된 거고, B는 어떤 아티스트에 의해서 서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C는 주어진 거죠. 뭐가 주어졌냐면은 타이틀, 이제 제목이 주어진 거죠. such as 예를 들어서 waste,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 제목이죠. such as라는 거는 이제 like 같은 거고, 뭐와 같은 이런 얘기죠. waste라는 얘기는 뭐 쓰레기 또는 낭비 이런 뜻이죠. 쓰레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뭔가를 낭비하다. 뭐 그럴싸하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의미를 부여할 경우에는 그 단순 이건 쓰레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이거 낭비야 이렇게 이제 그럴싸한 제목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된 걸 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would interpret. 자, 가정법 과거죠. 우습구만.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해석할 것이다 이거죠. 이것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In a vastly different way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냥 다른 게 아니라 vast하게, vast라는 얘기는 거대한 이런 뜻이니까 엄청나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vast의 다른 말은 이제 huge니까 부사니까 hugely 엄청나게 다른 방식으로 이 의미를 해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사실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would 역시 would be니까 그리고 be inclined 그러면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tend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be inclined를 이거를 합치게 되면은 그냥 tend 경향이 있다 어디로 기운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 작품 그것을 interpret 해석하고 싶은 경향이 있을 것이다. 무엇으로서? as an artistic form 예술 작품으로 해석하고 싶은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describe이라는 얘기는 이제 뭔가를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알아낸다는 얘기죠. throw away라는 얘기는 버려버리는 거고, 한번 쓰고 버리는 이런 얘기고, materialistic이라는 거는 material이 이제 물질이고, 물질적인 사회, 물질주의적 사회죠. 그러니까 throw away or materialistic society, society를 꾸며주는 이런 형용사적으로 쓰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려버리는 이런 물질적 사회를 여기서 이제 불현듯이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예술작품. 이걸 보고서 이게 이런 우리 사회, 이런 물질적 사회, 물질주의적,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런 사회의 단면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보여주는 어떤 예술작품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고 싶은 경향이 들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분명히 그래서 이 소다켄의 위치, 이 위치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영향을 준다. 자, 첫 부분에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예시가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마무리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위치인데 versus니까 이거는 대조죠, 대조. 그러니까 사이도 인도에서 발견된 것이냐 아니면은 미술관에 받침대 위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조 몇 대 몇 이런 거 할 때 대조죠. versus 이런 식으로 자, 바로 이 대조적인 그런 위치가 influence 영향을 준다. 뭐에 영향을 주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 어떤 오브젝트의 그 위치, 로케이션, 어디에 있느냐. 그게 그것의 의미, 거기에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로케이션, 다시 다른 말로 하게 되냐면 이제 뭐 컨텍스트 같은 거죠. 맥락. 이런 거. 자, 이게 그 의미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 이게 이 글의 이제 주제가 되겠죠.